그러니까 지금 얘를 운전을 해보니까 카니발보다도 조용하고 좋네요. 야, 이거 카니발 어떡하지? 이거 되게 좋은데? 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에서 이번에 출시한 스타리아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차량인데요. 차량의 어떤 외관부터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전 되게 이쁘죠? 저는 처음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봉고차를 조금 이쁘게 만들었다, 약간 미래지향적인 봉고차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쁩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특히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쭉 뻗어 있는 이 데이라이트가 너무 인상적이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이 그릴도 크기도 보는 것보다 상당히 이렇게 앉아서 직접 보면 상당히 큽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헤드라이트를 보면 되게 좀 특이하죠. 헤드라이트가 지금 아이스 큐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총 8개예요. 8개고 밑에 부분 6개가 지금 라이트 기능을 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깜빡이, 위쪽은 깜빡이인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 이런 부분도 너무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승합차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지금 저는 조금 그럼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여기 현대 관계자들 분들이 조금 많은데, 이 현대 마크를 여기다 왜 가운데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갔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텍스트로 스타리아 폰트로 이렇게 딱 이렇게 넣었으면 정말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휠이 몇 인치냐? 18인치네요. 18인치인데 느낌상으로는 조금 더 휠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흰색 바디하고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좀 상당히 이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측면을 보면 저는 사실은 이 사이드 미러 디자인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보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큼직하면서도 이거 둥글둥글하게 좀 귀엽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불 들어오는 부분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요 부분 불 들어오고, 요쪽 부분 사이드 리피터가 요쪽 부분 불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도 벨트 라인이 상당히 낮습니다. 벨트 라인이 상당히 낮고, 전고는 또 상당히 높고, 이 스타리아가 기존의 스타렉스보다 길이, 전장, 전폭, 전고 다 커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아마 스타렉스하고는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관심이 많은 이유는 카니발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할 텐데, 카니발보다도 전부 다 크고 넓습니다. 전고도 훨씬 더 높고요. 특히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0cm 가량이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실내 공간이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직접 탑승을 해봤는데 실내 정말 넓습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게 큰 유리들이 사실은 실내에서 보면은 이만큼의 유리가 안에서 다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 요런 부분은 프레임이고, 요 안쪽에 요 부분 정도가 유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약간 좁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절대 이게 좁지는 않더라고요. 스타리아를 보면서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 하나가, 이게 슬라이딩 도어인데, 이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에는 레일 지나가는 홈이 있거든요. 홈이 어디 있을까요? 홈이 잘 안 보이죠. 홈이 이쪽 유리와 이 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봐야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예 홈이 없는 것처럼 전체적 디자인하고 이렇게 만든 것도 정말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물론 기존 스타렉스 같은 경우도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조금 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만든 느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에 이렇게 이 홈이 좀 나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 디테일이 좀 더 좋다. 이 뒤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보면 테일램프가 도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아이오닉 5 볼 때의 그거 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냥 승합차다운 뒤쪽에 이 공간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지금 의자를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밀 수 있는데, 지금 앞쪽에서 의자를 좀 이렇게 뒤로 당겨 놔 가지고 전동식 트렁크
자,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은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 정말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의 유리창도 유리가 이만해요. 너무 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뒤쪽에서 비춰지는 부분은 요만큼 그러네요. 한 요만큼이네요. 그러나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크게 이렇게 스타리아 이 글씨 폰트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현대 마크 없이 그냥 스타리아 얘만 쫙 있었고 앞부분에도 마크 없이 스타리아만 딱 집어넣었으면 훨씬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와이퍼가 히든으로 숨겨져 있어요. 위쪽에 굉장히 깔끔하죠. 그죠? 와이프가 여기에 이렇게 딱 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다. 요것도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테일램프 뒤에 이렇게 모양을 도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불은 들어오지 않고 모양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라운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일반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하이그로시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뻐요. 그냥 깔끔해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승합차인데 승합차 아닌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네, 이 차량은 지금 현재 9인승인데요 9인승의 특장점은 뭐냐면 스위블링 독립식 시트. 요게 뭐냐? 자,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이를 태울 때 굉장히 또 편하겠죠. 이렇게 돌아가고 90도로 반대로 이렇게 돌릴 때는 또 반대로 돌려야 되네. 완벽히 180도 돌릴 때는 안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돌리게끔 되어 있어요. 시트를 조금 세워야겠다. 시트를 조금 세워서 이렇게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타서 이게 전동이 아닌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게 옵션으로 전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동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뒤에 있는 그 3열 시트 쪽으로 바짝 밀어 볼게요. 바짝 밀면은 공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앉아서도 꽤 많이 나오죠.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왜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거나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아이를 케어하기가 좀 사실 힘들거든요. 옆좌석에 앉히거나 아니면 베이비시트를 뒷좌석에 해서 또 따로 앉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마주 보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집한테는 요 9인승이 굉장히 괜찮다. 장거리 여행 갈 때도 굉장히 유용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9인승에도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선루프는 뒤쪽에 있는 선루프는 이게 오픈은 되지는 않아요. 앞에 있는 선루프는 개방이 되는 선루프고요. 차를 처음 타가지고 느낀 부분은 기존 스타렉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다 라는 게 확실하게 느꼈고요. 2열의 승차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히 어떤 뒤쪽 후륜의 서스펜션을 5 멀티링크로 바꾸면서 승차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 전에 스타렉스의 그런 승차감은 아마 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카니발하고도 승차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카니발보다 오히려 이 정도 승차감이면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창문의 크기가 벨트 라인이 정말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네요.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엄청나게 좋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선루프가 앞에 1열 위에 선루프 작은 게 하나 있고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있어요. 전체가 막 유리가 시원시원하게 다 박혀져 있어가지고 개방감 하나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이게 시원시원하고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릴렉션 시트가 뒤로 한번 폴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원터치로 이렇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진짜 이거 비행기 1등석에 앉은 느낌이 확실히 좀 드는데요. 종아리까지 이렇게 위로 올렸습니다. 자세가 그냥 딱 나오네요. 뒤에 목 받침대도 굉장히 쿠션감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 편한데요. 이 카니발 하이 리무진의 좌석보다도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팔걸이를 팔걸이도 위치도 다 되게 좋습니다. 이게 혹시나 이게 리클라인 되면서 팔걸이도 같이 따라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조절이 되네요. 밑으로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보니까 개방감이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시원시원하게 다 보이니까 이 안에 있는 제가 어항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건 조금은 단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버스라든지 그런 차가 정차하거나 지나가면서 위에서 보면 저의 신체를 전부 다 한 번에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나중에 리무진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리무진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나올지 좀 기대가 좀 되긴 하는 부분입니다. 윈도우가 요만큼만, 여기서 요만큼만 열리네요. 요만큼. 그럼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전체 창에 비해서는 열리는 부위는 조금 작다. 요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카니발처럼 이렇게 아예 그냥 창문이 위아래로 다 열리고 이게 오픈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창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위아래로 다 이렇게 내리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 최고 윗등급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스피커도 보스 스피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봤을 때, 앞을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센터 콘솔인 것 같아요. 센터 콘솔도 정말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 부분도 이렇게 푸시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재질도 이게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재질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스타렉스의 후속인데 스타렉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스타렉스라고 비교하면 얘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진짜. C타입은 아닌 것 같네요. USB 단자라 220V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마련되어 있고, 콘솔 맨 밑에 부분에 수납장도 아주 여유 있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어에도 보면은 컵을 꼽을 수 있는 이런 컵홀더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여기 커튼이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저희가 이런 커튼을 보면 밑에서 위로 올려 가지고 이게 거는 차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걸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거는 부분도 굉장히 잘 걸리게 편하게. 이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요. 제가 아까 개방감이 너무 좋아서 너무 노출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상열 넓이가 크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굉장히 뒤쪽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상당히 많이 가네요. 야, 이거 너무 넓은데? 일단 차고 자체도 좀 높고, 재원상에서도 분명히 컸지만 이렇게 앉아서 딱 타보면 그 재원상의 그 크기보다도 훨씬 더 넓고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 가지고 2열, 3열에 있는 분들하고 운전하면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승차감인 것 같아요. 승차감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리어 스프링을 빼고 5 멀티링크로 뒤에 서스펜션을 했다라는 게 이 차의 뒷좌석의 승차감을 확실하게 좋아지게 만든 것 같아요. 우선 이 차에 탑승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났던 단점에 대해서부터 한 개 말씀드리고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만나기 전에 제일 궁금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 계기판이었어요. 이 계기판이 보통 이 핸들 안쪽에 이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밸브로 좀 돌출되어 있어서 과연 이 스티어링 휠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질까, 아니면 이게 바깥에서 보여질까 좀 궁금했거든요. 역시 타보니까 바깥에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볼 때 시인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 여기까지 운전을 해오셨던 분은 키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핸들이 약간 위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니까 핸들이 계기판을 가려요. 그래서 핸들을 좀 조절을 하려고 밑에를 보니까 조절하는 게 수동이에요. 이 핸들을 운전자마다 이렇게 좀 조율을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얘는. 그런데 이걸 수동으로 조금 했다라는 게 조금 단점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조금 아쉽네요. 계기판이 돌출되어서 밖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전차종 모든 옵션에서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습니다. 계기판이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대용을 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계기판 가운데 쪽에 보면은 지금 맵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위치를 해서 또 나와줍니다. 보통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를 해주는 게 이 계기판에서도 같이 표시를 해주니까 굳이 여기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넣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막상 운전해보니까 계기판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요거는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고,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어서 제가 지금 깜빡이를 넣어볼게요. 깜빡이를 넣으면은 후추판 카메라가 비춰집니다. 근데 보통 다른 차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밑에 있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밑으로 한번 고개를 내려야 되는데 얘는 안 내려도 돼요. 그냥 전방을 주시하면서 좌우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에 확인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도 지금 후추판 경보 알림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안전 사양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거, 요즘 뭐 기본이죠. 이런 거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이 조수석 쪽을 보면은요, 조수석 쪽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쪽보다 저 안쪽이 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대칭이 아니라 약간 비대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이 좀 운전석 쪽이 좀 앞으로 나와 있고 조수석 쪽이 좀 앞으로 조금 더 밀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특이하네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사람의 그런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조금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센터페시아 쪽 디자인도 특히 깔 게 없어요. 아쉬운 거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작아요. 10.25인치인 것 같은데 요즘에 12.3인치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 차 크기에 비례한다면 조금 작은 사이즈가 아닌가, 조금만 키웠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근데 요 밑에 부분의 버튼들은 조금은 정신이 없습니다. 버튼으로 쪼르륵 이렇게 나가지고 살짝 좀 정신이 없는 그런 느낌은 조금 드네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차 외관에서도 나오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있지만 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조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 기어가 전자식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위치도 정말 괜찮고 요것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비상등 버튼도 요 위에 바로 있는데 큼지막하게 있어요. 요것도 눈에 잘 띄게, 누르기도 편하게, 요런 거 정말 좋네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투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투싼하고 조금 레이아웃이 조금 비슷해 보인다. 지금 제가 핸드폰을 요 수납장 안에 넣어놨는데 이 수납장 안에 가운데에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선 충전 기능 위치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마음에 드는 게 핸드폰 놓고 뺐다 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운전석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 시야각이라든지 시인성 뭐 이런 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요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이게 좀 까야 좀 재미도 있고 뭐 그래서 조금 깔 게 좀 뭐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좀 깔 게 없었습니다. 뭐 계기판을 좀 까고 싶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면서 계기판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이 그냥 쟤만 저렇게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 좋다. 그리고 이쪽에 또 이게 뭐지? 이게 컵홀더인가? 컵홀더만큼 이렇게 구멍 홀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동전 같은 거 들어가고 있나? 확실히 그 기존의 스타렉스보다는 운전하기도 좀 더 편하고요. 승차감도 운전석에서도 느껴지는 게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상당히 좋아졌네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부산에 카니발을 몰고 갔다 왔어요. 지금 얘를 운전을 해보니까 카니발보다도 조용하고 좋네요. 야, 이거 카니발 어떡하지? 이거 되게 좋은데?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은 패들 시프트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패들 시프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패들 시프트는 그냥 폼 인테리어인 걸로,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네요. 좀 아쉬운 거는 핸들이 약간 살짝 얇은 느낌? 요거다 살짝 더 도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핸들은 아반떼에서 봤었던 그 느낌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푹신푹신 어떤 약간 그런 거 있죠. 왜? 예? 이게 약간 출렁출렁 약간 그런 승차감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뭐 말랑말랑하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말랑말랑한 승차감보다는 살짝 하드한 승차감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하드함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솔직히 승차감은 카니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큰 기대는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차감에서.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스타렉스를 그 전에 운전해 보신 분이나 스타렉스 뒷좌석에 타보신 분이 이 차를 탄다 이러면 이 차는 스타렉스가 아니구나,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딱 하실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장담을 딱 드리죠. 네. 방지턱을 한번 넘는 느낌은 살짝 통하네요. 살짝 통하는데 그 전에 그 승합차의 그 퉁하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 노면 상태가 안 좋은데 노면에서 전달되어서 올라오는 그 느낌은 굉장히 정직한 편입니다. 그대로 다다다다닥 이렇게 출렁, 노면음이나 노면의 이 부분을 아주 잘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는 승합차이기 때문에 승합차 치고는 승차감이 좋다. 뭐 S클래스 혹은 뭐 에쿠스, GV80, GV90 이런 뒷좌석의 어떤 그런 편안함, 그 정도 승차감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뭐 뒤로 탁 누워서 막 엄청난 승차감을 안락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라. 뒤에 창문이 열려 있나? 지금 느끼는 건데 뒤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조금 많이 들리는데요? 조금 아쉽네요. 학원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뭐 어린이집 차 뭐 이런 거 운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스타리아에 보면은 그냥 반하실 것 같아요. 그런 차를 운전을 하셨던 분들이 이 차를 운전을 해보거나 이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아마 와,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차가 될까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잖아요. 이건 뭐 아마 그 사람들마다 차를 보는 그런 좀 취향에서 조금 갈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대처가 가능한 차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생김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떤 밴 형식을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뭐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을 100%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뭐 안에가 이쁘고 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 조금 우주선 약간 좀 장난감 같은 느낌? 뭐 그 정도 느낌 정도이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승합차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7인승, 9인승, 11인승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2열의 릴렉션 시트, 그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그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함을 좀 많이 추구하고 장거리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부모님 모시고 같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스위블링 독립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간다든지 아이를 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데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장점은 뒷좌석이 전부 다 풀플랫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조건에 맞는 7인승, 9인승, 그리고 밴, 11인승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아마 판매량이 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처음 만나러 올 때는 이 차량이 상용과 승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직접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 스타일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학원을 운영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쓴다라면은 스타리아를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할 것 같은데, 승용 위주로 사용을 한다면 카니발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카이드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카니발이 지나가는데 운전을 하면서 카니발을 보면 확실히 제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높네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느낌? 이런 느낌인가?